예, 12월 14일 일요일 주말 동근무 시간에 오프로입니다. 자, 올해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곧 크리스마스고, 자, 연말 연초가 되면 특수가 돼야 되고 경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뭐 매년 느끼시겠지만 술자리도 줄고 주위를 보더라도 연말 특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당선 얘기하고 있지만 이 K자 경제, 민생에 대한 이 양극화가 전 세계를 다 휘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금융 사이클을 타야 되고 따라오지 못하는 민생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냉정한 이 빅머니 사이클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편하게 들으시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정말 도움이 되는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금요일날 미국장 좀 빠지긴 했죠. 근데 걱정하실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여전히 신고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박스다. AI 관련 이런저런 얘기 많고 또 버블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AI 레벨업한 과정에서 0점 조준이고 미국 내 문제면서 여전히 버블이 아니란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단기 캐전 같기도 해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컸던 FMC가 잘 지났죠. 한동안 뭐 데이터도 없다 별말 많았지만 매파적이지 않고 약간 매비둘기적으로 FMC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여전히 급한 이 트럼프가 변동성 쥐고 있지만 이 정치 정책을 한번 챙겨봐야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뭘 사고 팔래? 가장 중요한 이 포트폴리오와 종목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매일 파트도 얘기 드리지만 여전히 저희는 바이오 플러스 로봇테마에서 이 흐름들을 잘 잡고 수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요? 약간의 뭐 좁은 장소에서 저는 나올 수 있다 여전히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2025년을 잘 마감하고 올해도 더블 이상 우리 파동을 만들어 수익을 키우고 내년을 준비하는 빅머니 얘기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제가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약간 중요하다고 큰 게 왔다 얘기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 꼭 좀 봐주시면서 오늘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뭐 미국이 많이 쏠렸을 때 10월부터인가 그 전도 그랬지만 이렇게 한번 사이클 공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사이클을 잘 타는 공부를 하고 자, 내년에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저는 4년차 AI 사이클 내에서 경계를 한다 그랬어요.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버블과 슈팅을 만들 수 있는 대중의 탐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항상 캐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금 비중을 20%, 30%, 40%, 50%막 적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주식이 많습니다. 지금은 항상 버블 터지기 전에 항상 수익이 좋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우리 포트 꾸준히 키우시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에 띄워놓은 게 미국 나스닥인데 연봉이 살짝 겁이 나죠. 근데 보시면 10월도 그랬어요. 이때 뭐 트럼프가 100%뭐 중국 관세 때리니 샘얼트만 AI 버블이니 막 그럴 때였는데 그리고 털고 또 올라 버렸잖아요. 아마 그런 패턴이 얘기 드렸던 시황 내에서 작년이죠. 작년에 11월 트럼프 당선되고 출렁거렸던 박스 정도 왔다 갔다 박스 정도를 신고가 전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우리 또 종목 우리나라 한국까지 넘어갈게요. 자, 저는 25년간 한 번도 장을 떠난 적 없었고요. 네 번의 큰 깡통을 차봤습니다. 경험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잘 피하고 4년째 유튜버로서 여러분과 함께 추가 6년 더한 10년 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같이 봐주시고 공부하는 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하나 사례를 얘기 드려볼까요? 이게 옛날에 제 경험인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섹션을 떠나서 이 부자들은 자기의 돈을 버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개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아마 요새 개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 하시더라도 이 빅머니 대 허들을 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전 그걸 쫓아가려고 어떻게 쫓아가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2006년입니다. 2006년의 기억이 뭐냐면 그때 제가 2000년에 삼성 공채에 들어와서 뭐 대리 달고 이렇게 할 텐데 이때 창구에서 되게 싫어하는 여자 고객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은 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공모주만 있어요. 그리고 공모주만 하니까 뭐 업무처할 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대리로서 이분을 케어했는데 성격은 좀 괴팍하더라고 제가 봐도. 근데 이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때 한 10수억이 있었고 지금 한 100억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모주를 하는데 좀 친해지니까 야 오대리 당신 공모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비상장을 사자. 내가 가르쳐줄게. 그때 비상장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비상장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상장 전 한 달 전에 삽니다. 한 달 전에 골라 사가지고 상장은 팔아버려요. 보통 50%에서 더블씩 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때. 그 사실 이거를 제가 3년 정도 했습니다. 아는 그 손님이랑 아는 지인이랑 한 5천만 원씩 놓고 했는데 이때 사실 제가 좀 버릇 잘못 들었어요. 돈이 너무 쉽게 벌렸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이분의 비결은 아무도 몰랐고, 자 지금 20년 지나서 미국 프리-IPO 를 합니다. 제가 내년에 스페이스X라든지 엔스로픽이 상장하기 때문에 좀 버블을 경계하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미국의 프리-IPO는 할 수 있어요. 개인들 못해요. 사무금융이 묶이고 돈 많은 사람 허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뭐 삼성증권 지점장도 뭐 얘기를 하시던데 하는 방법은 있어. 그건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냉정하지만 돈이 많은 분과 안 많은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자기의 노하우든 정치적 문제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돈 많은 빅머니들은 상당히 냉정하게 이 사이클도 이용하면서 내년에 대중들이 막 들어올 때 또 팔 수 있는 엑시트를 만든다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뭐 맨날 파트 2에서 빅머니 체이싱한다 온갖 얘기 다 드리지만 진짜 개인들이 못 쫓아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려보면서 뭐 열심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결국은 제로서만 아니지만 빅머니들이 정말 자기들이 많이 먹고 팔라 그러면 이 대중들의 어떤 탐욕과 슈팅과 그런 핫한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사이클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요번에 버블 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민스키 모델이 있죠. 민스키 모델이 여전히 버블은 아니에요. 버블은 아니고 미국이 비싸다 하더라도 이제 비싸니까 가성비 따지는 거고 수익성 따지는 거잖아요. 스마트하게 지금 탐욕과 환상까지 안 걸려고 계속 위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이 내년도 나오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놈만 가는 거야. 또 가는 놈만 가는데 이 주도적 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빅머니를 봤던 한번 간단한 사례를 얘기 드렸고요. 뭐 지금은 비상장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하시고 할 사람 다 해. 이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우리 비상장이 조금 더 느려요. 요새는 전 잘 안 보는데. 자, 2026년을 준비하면서 개인분들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약간 깊이 파죠. 제가 얘기 드렸던 뭐 너무 깊이 파고 하면 인지편이 생기게 되는데 뭐 금리율도 떨어지니까 뭐 단타 치는 분은 급이 될 겁니다. 못 팔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급난다. 이 변동을 만든다 있잖아요. 빅스도 얘기 드렸지만 이 깊이 팔수록 멀리 못 봐요. 우리는 스윙하는 분들은 약간 여유 있게 사이클 타면서 큰 흐름 보게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난이도 더 큰 시장에서 이걸 피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이게 우리 채널만 유니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시장과 사이클에 대한 얘기, 뭐 성장, 어닝밸류, 정책 수급 가장 기본이고 이제는 내년에 제가 배당주, 현대차, 유비까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정책적으로 어쨌든 트럼프도 내년에 중간선거 있지만 이통도 우리나라 민생이 따로 있고 정시가 올라도 수익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내년에 중간선거 뭐 이거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통도 결국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책무가 있다 저는 봅니다. 이번 FOMC 뭐 했죠? 어쨌든 월 400억 불 돈을 풀었습니다. 물론 중금리죠. 예전처럼 제로금리는 아니고 2020년까지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중금리 시대 차별화되겠지만 돈 푼 유동성은 상당히 좋은 면입니다. 그래서 꼭 저는 정시를 해야 될 때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힘들죠. 여러 가지 다 보고 좀 방법이 있겠지만 거듭 얘기 드리는 이 빅수급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투자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전 파동, 더블 파동. 자, 금요일날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이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리 지표였고 상당히 잘 갔고 계속 신고가 내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11% 떨어졌죠. 브로드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차트랑 같이 봐야 되고 서로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살짝 나더라도 페이크였죠. 못 올라왔고 다시 떨어지면서 290불이라든지 160불 중반까지도 왔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위에는 상방의 추세는 괜찮습니다. 이 흔드는 페이커들은 있겠죠. 추세만 크게 보시고, 자, 결론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던 미국은 AI가 레벨업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기 나라 내에서 문제예요. 워낙 B2B로 막 가고 하이퍼스케일러 돈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좀 벌어야지.
오픈AI에 너네들 돈 어떻게 벌 거야? 매출에 뭐 엄청난 1조 달러 투자하는데 유료고객도 1%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B2C에 대해서 시장이 스마트하게 고민하고 있다 봅니다. 이 과정은 스무스한 거예요. 출원형이다, 소프트웨어다, 그다음 슈퍼반도체 이렇게 드리면서 이 기준을 내년까지 보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라클이 좀 문제가 되죠. 워낙 돈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채를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이것도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한 개로 나오죠. 이 부분은 아니 브로드컴 실적 되게 좋았어요. 보세요. 실적이 매분기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성장성 당연하지. 앞으로 AI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밸류가 비싸요. 밸류가 미국 S&P도 22배 비싸다는데 이 브로드컴이 이렇게 성장률이 좋고 매주 성장이 좋은데 이익률이 좋은데 PER이 42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한 28배까지 떨어졌죠. 엔비디아도. 그리고 40배 넘으니까 여기에서 비싸네 하면서 시장 한번 스탑을 딱 걸은 겁니다. 이제는 밸류로 보고 흐름들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내년까지 1년 동안 엔비디아 판다는 매출이 5천억 불이었습니다. 5천억 불, 그죠? 그 된다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브로드컴 시총이 얘들이 2조 달러입니다. 엔비디아는 4조 달러고 반밖에 안 되는데 요번에 CEO가 좀 이제 소극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죠. 보수적으로 CEO가. 한 750억 불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 야, 지금 시총 4조인 엔비디아가 5천억 불 매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총 2조인 브로드컴이 750억 불밖에 얘기 안 해. 뭐 거기에 대해서 이 PR 40 몇 배가 부각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장성 꺾인 건 아닙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성비, 성장성, 박스 정도에서 아주 가성비, 스트레스, 아주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런 만들고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자, 이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 꺼지냐 안 꺼지냐, 추세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미국 가장 중요하고 AI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탄광 속의 카나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코이브, 오라클, 팔란티어입니다. 오라클보다 대출이나 에버리지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코이브예요. 팔란티어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성장 위주다 보니까 차트 볼까요? 이렇게 보는 게 흔들어도 가장 객관적으로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제가 금리 보듯이. 자, 필반 지수 가장 좋았던 슈퍼반도체 가장 기본인데 올라간 게 살짝 페이크죠. 박스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필반 지수도 여기 걸리나 여전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마이크론 다음 주 실적 나오겠죠.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AI 분위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박스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다음 주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좋게 나오면 빠졌다가 반등 주면서 흐름들 괜찮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탄광수의 카나리아는 오라클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엉까지면 돼요. 말했던 160불, 170불 내에서 여기서 꺼지는지 바닥을 다지는지 보시면 되고, 자, 대출이 더 많은 코이브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얘도 한 60불 중반까지는 여력이 있죠. 여기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기준을 보면 됩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엔비디아 대 구글을 보고 그 다음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을 더 많이 보겠지만 이 뒤에서 하단에서 수익 방어할 수 있는 이 탄광성 카리아리아까지 챙기면서 추세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창고로 보는 거지 AI 쪽 꺼지는 게 아니라 박스로 본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은 어떻죠? 흐름도 가다가 빠져서 지금 다우나 러셀 2000으로 종목이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주들이 훨씬 좋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코스닥을 좀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뭐 그런 면은 시장이 아주 스마트한 얼로케이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드렸던 AI 상승이 엔비디아만 간다가 아니라 엔비디아도 보시면 추세가 약해졌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독점이 깨졌다. 하워드 막스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3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살짝 조심을 한다는 거죠. B2C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GPU보다 TPU 쪽으로 MS가 약간 넘어가는 개발자들도 너무너무 크다가 아니라 딴 것도 써보는 그런 시기라 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엔비디아. 항상 내용과 매크로와 차트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헬스케어와 금융주로 순환 매장으로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여전히 좋은 시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매일 얘기 드렸던 부분 빼고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면이에요.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드렸지만 내용이 되게 깁니다. 하워드 막스가 정말 초장기 투자하는 워렌 버핏에 비해서는 조금 짧아요. 제가 이제 누구죠?
그, 그, 그 스윙 투자하는 분 다 말씀드렸는데 드라켄밀러 요새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분은 조금 더 짧고, 그다음 하워드 막스는 워렌 버핏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는 분인데 매달 투자자한테 투자 레터를 보내요. 이 부분이 유튜브 게시판 올려드는 단 보세요. 정말 내년을 준비하는데 꼭 중요하다 보고, 제가 물론 요약해 드리겠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해요.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다들 들어보셨을 거야. 남들이 others,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쩔어 있을 때는 오히려 겁을 내고, 남들이 오히려 공포에 질렸을 때는 자기가 힘을 겁을 내지 마라. 공포와 탐욕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하워드 막스는 약간 세분해서, 자, 남들이 겁이 없을 때는 신중하라 그랬어요. 겁이 없을 때 10월 말처럼 10월 말에 전부 다 쏠림 슈퍼 할 때는 신중하고, 오히려 지금 남들이 신중할 때, 물론 남이 누군지가 애매합니다. 저는 대중이라 표현하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맨날 주식 보는 분이 아니라 주식을 옆에 두고 그냥 팍팍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딴 생각이 바쁘셔서. 그런 대중들이 들어올 때 신중할 때는 오히려 겁을 내지 말라는 얘기야. 오히려 저는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 저렇다 안 된다 별별 얘기 다 나오는 얘기가 신중하다 보는 거지. 지금 신중할 때는 오히려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워드 막스의 투자 레터를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요약을 하면 하워드 막스가 2026년도에는 여전히 비싼 거, 미국도 자 비싸다 보니까 딴 데로 넘어가는 것처럼 제가 자주 얘기 들었던 초고포주, 물론 우리나라 수급이나 따문에 약간 다르게 보겠지만 미국 기준 봤을 때는 너무 테마나 너무 멀리 있는 5년 10년 보는 테마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독점이 깨졌다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엔비디아 B2B로 다 해먹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GPU가 70이고 쿠다를 조금 빼고, 오히려 쿠다가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 전력비나 전성비를 봤을 때 TPU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쓰는 흐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5%고 10%겠지만 향후적으로 TPU가 30% 간다는 게 큰 흐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 엔비디아가 마진율이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할 때는 중흥입니다. 중흥. 예, 철학에 대한 문제인데 뭐 마두레이션이라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제가 갖고 있대해서 우리가 다 맞는 게 아니라 반대편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으란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중심을 찾아가는 이 균형 시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제가 참고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내년에 보는 리스크와 제가 말했던 미국은 4가지 싸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다 체크가 됩니다. 한번 매일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것만 정리하고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미국 FMC에서 이번에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어쨌든 파월이 그랬어. 너무 장밋빛이야. 성장도 더 올라가고 물가는 좀 떨어지면서 고용은 유지된다. 물론 고용을 조금은 경계하긴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1월달, 2월달은 없을 수 있고 있으면 3월 정도 있지 않겠나.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월달, 2월달은 뭐에 묶어서 할 건데 거기가 정책이나 AR 관련 부분이나 어떤 순환매나 그 나오는 실적으로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파월 되겠지만 AI 성장과 생산성을 기대해서 고용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얘기 드렸던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파월이 말년이라서 말을 좀 트럼프 맞춰서 해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파월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빠졌단 말이지. 금요일날 약간 이제 FMC 끝나고 며칠은 변동이 있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파월에 대해서 시장도 약간의 흐름들을 안 좋게 뭐 그렇게 장밋빛인가 그런 걸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큰 흐름만 잡고 파월도 약간 힘이 좀 빠졌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장밋빛이다 보는 거죠. 한 개 짚고 넘어간 거는 뭐냐, 야 QE 아니야 RMP야 말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지급 준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부분이라 했어요. 그거는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실제로 장기금리, 이 맨날 말씀드린 10년물 금리는 베센트가 눌러야 됩니다. 10년물 금리 지금 4.19잖아요. 더 올라가니까 그것도 4.2냐 막 그러고 있는데 이유가 있고 요 근처에서 출렁거리면 됩니다. 괜찮고, 이 장기금리는 베센트가 눌러야 되는 필수적인 숙명이죠. 내년에 트럼프와 함께. 그래야 자기가 재정책 쓸 수 있으니까. 대신에 RMP, 파월이 말했던 RMP는 어쨌든 이건 단기 채권을 사는 거예요. 단기 채권을 사는 거니까 장기 채권 금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기준은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 보시면 돼요.
자, 방금 말했던 4.1 올라왔던 부분은 제가 얘기 드렸던 매파들이 많이 났어. 스미스도 원래 매파예요. 해맥도 원래 매파야. 굴수비는 자기는 아니라지만 뭐 말은 조금 중립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런 매파적인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한번 훅 올라간 겁니다. 금요일날. 안 그래도 AI 불안하고 브로드컴 떨어지고 그러는데 매파들이 말하다 보니까 장도 떨어지고 금리가 살짝 더 올라가면서 이 연봉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트럼프가 또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지금 한 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케빈이 2명 있다. 누구? 케빈 헤셋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말고 빅비둘기 말고 케빈 워시란 분이 있어. 이분은 누구냐면 원래 연준의 이사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케빈 워시는 연준 전 이사고 지금도 약간 붙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약간 비둘기는 아니야. 예전엔 되게 매파였어요. 그렇게 하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트럼프가 헤셋 보고 야, 니 제대로 안 하면은 워시 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약간 경고를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네들 금리 나올 때 나한테 와서 결제 받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트럼프 이러면 이럴수록 이 파월 물론 헤셋이 저는 누가 되든 연준의 균형 시각을 맞춰가면서 그래도 권위를 유지한다 보는데 트럼프가 자꾸 이런 말 할수록 이 연준이 얼마나 큰 조직이에요. 신뢰가 떨어지면 이 금리라든지 미국 증시에 돈이 분산되는 흐름이 더 가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이렇게 말하면서 또 헤셋과 저울질하고 있는 흐름들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내년 중간선거가 너무 중요한 거지. 자, 중간선거 아시겠지만 중간선거 때는 하원 그 예산을 결정하는 하원을 전체 다 바꿔버려요. 상원은 3분의 1밖에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원이 바뀌면 아무것도 못해요. 레임덕이 아니라 제가 탄핵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 이거를 어떻게든 돈 풀어서 민생 살리고 물가 누르면서 이 포퓰까지 봐야 되는 트럼프 정책이 지금은 당연히 정시에 좋겠지만 과하게 되면 이 부분도 내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가지는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FOMC를 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 뭐 있죠? 다음 주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매파가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이런이 빅비둘기죠. 빅비둘기 올해 혼자만 자기가 이번에 50pp 찍었는데 어쨌든 마이런 연준 이사와 가장 큰 뉴욕의 윌리엄스 총재가 나오는데 윌리엄스는 중립입니다. 이분 얘기 들으면서 월요일 날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표들이 나와요. 앞으로 고용도 진짜 중요하고 물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간밤에 나오죠.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 다시 윌리엄스 다시 나오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다음 주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물론 실적은 좋을 거고 우리나라 삼전 한익 봐야 되겠지만 지금 AI 분위기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또 CPI 나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간만에 나오기 때문에 CPI랑 고용동향 챙겨보고 그 다음에 20위 같이 볼 때 지금 영국의 BOE와 유럽의 20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 넘어가면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드디어 일본의 BOJ 나와요. 지난주에는 FMC, 이제 다음 주에는 BOJ 나오는데 뭐 결론적으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 시장에서 이 BOJ 때문에 약간의 그래도 엔캐리가 빠지지 않았겠나. 그 부분이 수급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을 좀 때리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BOJ 통화정책이 25bp 비둘기적으로 인상을 하는 우에다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날 미국의 스몰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다음 주 이제는 박스로 봅니다. 박스로 보되 우리나라는 종목장 대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나머지 10분은 우리나라 장을 봐드릴 텐데 자, 우리나라 장은 특별하게 약간 정책을 기대하면서 수급적으로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로봇 지금 갖고 있고 반도체 출렁거리는 지수 기준으로 잡고 있죠. 자, 우리나라 지수 잠깐 보면 약간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지만 그 안에서 밑에 물밑 쪽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발놀림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나라가 월봉을 보면 요즘 월봉 좋습니다. 월봉 좋은데 자, 지금 이렇게 2020년에 3,300을 돌파해서 급하게 상법 개정이다 뭐 슈퍼반도체 때문에 많이 올라있던 우리나라 지수는 4,000선 등락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하다 내년 1분기 넘어가면 또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 그다음 우리나라 정책 기대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4,500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올해 5, 6월달에 사셨던 분들은 삼전이든 12630 지수든 따블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한 20% 팔란 얘기 드리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들고 가는
우리 코스피예요. 삼성과 함께. 자, 대신에 코스닥은 워낙 못 올랐어요. 못 올랐는데 제가 사이클적으로 2017년, 그다음 2020년, 23년까지 얘기 드리면서 올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항상 연말 되면 대주 때렸지만 올해 조용하잖아. 그 정도로 바이오나 코스닥이 워낙 많이 털렸었고 요물량 소화되는 과정에서 지수는 박스라도 여전히 흐름상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마세요. 큰 빅머니들도 그런 흐름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있어요. 이번 주 보시면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부지가 개발됩니다. 엄청난 돈이야. 근데 몇 조짜리 부지를 뭐 장부상에 300억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지니까 엄청 막 급등하고 자산주다 그러고 있는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 안 드리냐면 이 보면 눈 떠져 있긴 하지만 윤통부터 특히 이통은 이 작전주, 물론 작전이라 제가 뭐 명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작전주 초급등주는 그런 확률이 있잖아요. 철퇴를 가한다, 폐가망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아예 말씀 안 드려요. 그런 거 왔다 갔다 해봐야 막 등락하다 개인들 힘드시고 안 보시는 게 좋다. 이 강남 고터 이 자산주 같은 거는 또 이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또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환율을 잠깐 말씀드리고 할까? 자, 환율은 지금도 1470원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BOJ 연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은 위안화와 함께 엔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위안화는 강세다 보니까 내년에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EM 중화권과 이 흐름들을 좋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트럼프 시 만나잖아요. 그때도 환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올해 보시면 지금 11월 달까지 중국이 무역 흑자가 1조 달러야. 중국이 무역 흑자 1조 달러는 사상 처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수가 안 좋잖아요. 환율이 좀 강세로 가면서 내수를 키워야 되는 게 당연히 숙명인데 암만 그렇게 관세를 때리고 해도 여전히 미국의 무역 적자죠. 미국은 1조 달러입니다. 서로 비중을 줄이더라도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환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4월달 만나면 이 위안화 강세에 대한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이 필요한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야. 서로 짝짝꿍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위안화 흐름 강세는 유지된다 보고 한 개 더 보는 거는 BOJ인데 자, BOJ는 어쨌든 이제 19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12시에 우회다 결정을 합니다. 지금 확률은 25% 확률이 80%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한 다음에 우회다 그러겠지. 그래도 비둘기적이야. 양적이야. 0.75밖에 안 돼요. 말을 하겠지만 일부적으로 방금 나스닥에 대한 매물도 봐야 되는 미리 좀 빠졌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중요할 때 외국인들이 환율이 상당 막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인 투심이 맨날 환율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늘에 미창좀 공략하시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그래도 넘어가면서 엔화 흐름과 함께 12월 달에는 박스권 상단 환율도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단을 만드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되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과 함께 투심을 볼 수 있는 환율 기준이 잡히실 거라 봐요. 여전히 저는 지금은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 간단히 보고 우리나라 국장 준비는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삼전 슈퍼 반도체 가장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자 12월 10일까지 나왔죠. 항상 자주 나오는데 여전히 수출 실적에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앞에 말했던 공급당 어쨌든 수요가 폭발되는 가운데 공급이 못 따르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저 PC 맞추면서 난리가 났는데 자, 한국 반도체가 수출 비중의 25.6%다. 사상 최고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나라 놓칠 수 없겠죠. 뭐 정시든 뭐든. 자,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하는 CS 여기에서 삼성 반도체 부분 노태문 사장이랑 마이크론 회장을 만납니다. 만날 일이 없는데 서로 지금 그냥 경쟁 관계잖아. 1등은 삼전, 뭐 하이닉스, 그다음 3위가 마이크론인데 만나서 뭘 하느냐? 자, 반도체 D램 특히 이쪽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한대요. 경쟁자끼리 이런 거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야, 너네 어떡할 건데 정설할 거야 말 거야. 저끼리 수익화 최대라 했잖아요. 수익화 최대. 이게 정설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TSMC도 마찬가지지만 밀당을 하면서 이 수익화 최대한 얘기를 약간 다막 같은 거지. 어떤 우리나라 하닉스랑 삼전이랑 마이크론부터 보면 걔들이 다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또 여전히 수익화 최대를 논의한다 봅니다. 그러면서 괜찮겠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자, 우리가 따블라 있고 근래 3분도 계시겠지만 삼전은 올해 5월 달에 5만 5천 원대부터 따블 났으면 요 위에서 제가 10만 5천 원부터 11만 원대는
1-20% 팔아놓은 적이 꾸준히 드렸습니다. 빠지겠죠. 오히려 빠질 건데 그 출렁거리더라도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그런 박스 내에서 투타입 전략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소부장은 하지 않습니다. 소부장 안 해요. 박스권이 정설보다는 수익과 최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전은 투타입이고 하이닉스는 우리끼리 말씀드리긴 했어. 하이닉스가 물론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쏠려 있는데 외국인 간의 수급 싸움이라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53.3%쯤 되면 항상 샀던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 되면 하이닉으로 또 수급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급한 건 아닙니다. 3전은 외국인 지분을 참고를 하면서 수급하면서 이렇게 3전 하이닉을 같이 만들겠다. 물론 우리는 3전이 기준입니다. 안정적이고 더 좋아요, 묵직하게. 자, 코스닥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힘들어요. 정시가 이렇게 올라도 여전히 민생은 낙수효과 적어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 현 정부에서는 천스닥을 1차로 만들어야 되고 내수 침체를 위해서 정시 부양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책무가 있죠.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12월 중순이다 12월 말까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낸다 했으니까 이 부분을 기다려보면서 근데 만약에 정책이 별거 없는데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코스닥 오른 게 없어. 선반영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거는 연기금, 지분이라든지 수급적 얘기를 챙기겠습니다. 이미 좀 빠른 사람들은 바이오 올보 쪽으로 들어오면서 장이 흐름들이 돌고 있죠. 자, 얘기 드렸던 5월달, 6월달에 3전 그렇게 바닥 살아있었던 못 샀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나 제가 말했던 종목들, 바이오 같은 쪽으로 우리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이오 로봇인데요. 자, 바이오는 에로를 기대할 수 있고 뭐 ABL 바이오도 괜찮고 하지만 알테오젠 얘기 많았죠. 알테오젠은 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신에 추매를 안 드렸던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있으면 항상 떨어지는 추매를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보다 지금 더 좋은 게 있어요. 물론 얘들은 개인 시용을 좀 녹이면서 에로가 나올 거라 보지만 얘보다 더 좋은 비만 쪽이나 이번에 말했던 새로운 거 있습니다. 새바이오.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바이오에 대한 편제를 어떻게 사는지의 방법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이오를 잘 가져가면 좋겠고요. 자, 로봇 테마는 우리가 2개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더블씩 먹었어요. 올해 9월인가 이 노란 봉투 나왔죠. 노란 봉투 나와서 우리나라 정말 어떤 고용 경직도나 이 고용 진짜 중요한 나라는 맞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 현대차의 정의선 의장이나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이 고용비, 인건비가 가장 크고 앞으로 이 로봇에 대한 시대가 분명히 온다 보거든요. 뭐 지금 약간 중국에서 공업 광인도 있지만 트럼프가 제2 정책으로 만들었던 AI 다음에 로봇 정책, 행정 명령, 머스크가 만들어야 되는 이 모멘텀, 성장 모멘텀, 인건비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담 이런 흐름 때문에 로봇 테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해먹을 수 있다 봐요. 그러면 슈팅도 나오고 신고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포트 2개로 지금 수익 많이 나 있어요. 많이 나 있는데 그 슈팅을 기다리시면서 로봇 테마는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는 엔터, 그다음 한류 이런 것들 갖고 있어. 물론 수익도 많이 나 있는데 엔터는 조금 안 나 있지만 절반 정도 들고 있고 한장 줄여놨죠. 그 외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왜 안 되는데 같은 코스닥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듭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빼고 항상 얘기를 이렇게 바이오 플러스 로봇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내에서 종목별 반도체, 종목별 산타랠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내년에 제가 전망을 할 때 이 현대차 UB를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UB는 되게 무거웠어요. 무거웠고 올해 9월달 얘기 드릴 때 뭐 이제 그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내년 봤을 때는 이 밸류가 쌉니다. 지금 맨날 가성비 따지고 뭐 인건비 따지는 것도 사실 가성비잖아요. 로봇 아니 가성비인데 성장과 밸류와 정책과 봤을 때 특히나 제가 보는 연기금 수급이 현대차 쪽으로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묵직해서 안 봤던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동차 그룹 내에서 우리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현대차 EUV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중기 배당주나 이런 흐름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편제해 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 얘기를 또 올해 말에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포트는 현재 삼성전자
투타입 전략 갖고 있고 1630 갖고 있죠 같이. 바이오 재편하면서 새로운 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블 파동 전 나온다 봐요. 233740은 1차 목표가 코스닥 1000입니다. 그 외에 로봇, 그다음 한류나 배당주까지 더블 파동 빅스윙 얘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도 제가 또 불이 나게 열심히 한 35분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과 금융 사이클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래 달랐고 미국까지 절에 다르면서 미국 내에서 자산들이 분산되고 있는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성장, 어닝, 밸류, 정책, 모멘텀 다 좋아요. 많이 흔들고 이런 단타에 현혹되지 마시고 빅머니 체이싱, 빅스윙에서 수익을 계속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아직 박스긴 해요. 아직 박스지만 종목별로 저는 폭풍전야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흐름들이 나온다 보고 매일 과정 관리하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수익을 키울 수 있는 투자 실력이 늘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빠른 변동성 이렇게 우리는 대비하는 거예요. 자, 큰 거 세바이오 말씀드렸던 부분 관심을 꼭 좀 부탁드리고, 진짜 민생이 힘듭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금융 스트릿 실전 투자를 꾸준히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버블 밤되고 터지기 전에 그때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남들 막 이렇게 탐욕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우리는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36분 동안 열심히 말씀드렸고,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까지 기준을 잡으면서 12월 달을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힐링하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